반갑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미술관의 선생님 연실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술관이 혹시 뭔지 알아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미술관에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직접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 없이 혼자 경험을 못 해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쉽게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친구 한 명을 소개할게요.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사연을 한번 보내줬는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덕이야! 안녕하다 꽤. 내 이름은 덕이다 꽤. 나는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너무 심심하다 꽤. 그래서 맨날 혼자 시간에 잠만 자고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연실 선생님을 찾게 됐다 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한 집에서 살고 싶다 꽤. 근데 이 얘기는 엄마 아빠한테 못할 것 같다 꽤. 그래서 연실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집을 그려보고 싶다 꽤. 자, 그래요. 덕이의 사연은 우리 잘 들어봤는데,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멋지고 행복한 외롭지 않은 집을 그려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같이 보여줄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집을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한테 강의를 해볼게요. 집 그리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선생님을 물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 선생님이 강의 중에 반복할 내용인데, 항상 무엇을 그리든 간에 크게 먼저 도형으로 봐야 돼요. 작은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집 전체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자, 덕이야,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 집에서 이거는 무슨 도형이죠? 삼각형이다 꽤. 맞았어요. 그럼 지붕은 결국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겠네? 맞다 꽤. 그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삼각형으로 각도를 먼저 잡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뾰족한 집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완만한 지붕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걸 먼저 정해서 각도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붕으로 보이려면요, 요 도형은 무슨 도형인가요? 평행사변형이다 꽤. 똑똑하다 우리 덕이. 평행사변형은요, 이렇게 각도가 같은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각형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을 먼저 그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두 변이 평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붕이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지붕의 각도를 먼저 삼각형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평행하도록 선을 그려서 지붕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 멋진 커다란 주택이 됐죠. 선생님도 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어려운 형태든 간에 다 심플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번 더 반복. 삼각형, 내가 좋아하는 뾰족한 지붕.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 변이 평행하도록 지붕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멋진 우리 영화에 나오는 막 저택같이 됐다. 그죠? 여기에 또 반복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평행사변형, 지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지붕이 완성된 다음에는요, 자, 벽을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는데, 벽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건축물을 그릴 때는 항상 수직 수평이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를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학습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근육의 발달을 위해서라도 자를 쓰는 것보다는 직선을 나의 힘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힘으로 최대한 직선으로 그려봤어요. 평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바닥도 할 건데요. 바닥의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푸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선생님의 도움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아도 되는데, 바닥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직육면체로 보일 수 있도록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 지붕하고 같이 평행하도록 바닥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형상을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막상 그리다 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선이 찌글찌글해질 수도 있고 어눌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우리 친구들 나이에 매우 적합한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아이씨 안 할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을 완성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계단 같은 것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겠죠. 계단도 지붕과 평행하도록 우리 건축물을 이렇게 그려야 내가 원하는 형상의 계단이 나오겠죠. 항상 건축물은 수직, 수평,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계단의 윗면도 평행사변형이겠죠. 모든 건 도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 평행사변형, 직육면체에서 변형된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에 기둥도 세우고 창문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약간 예스러운 이런 창문을 한번 그려봤는데, 혹시 덕이가 원하는 모양의 창문 있어요? 한번 넣어보고 싶은? 1 더하기 1은 창문이 좋아요, 꽥. 아, 1 더하기 1은 창문은 혹시 이건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맞나? 위에는 약간 곡선으로 생겼고, 짠짠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뻐꾸기 시계에 나오는 그런 창문이 맞나? 맞다, 꽥. 아, 이거였구나. 덕이가 좋아하는 창문이 이거였구나. 예쁜 턱도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자, 덕이는 이 창문을 어디서 봤어요? 학교에서 봤다, 꽥. 오, 학교 어딘가에서 봤구나. 멋진데? 자, 여기에 이런 1 더하기 1 창문 말고 또 여기에는 어떤 창문을 한번 넣어볼까? 덕이가 원하는 창작하고 싶은 창문의 모양을 한번 디자인해볼까, 우리? 별 창문이 좋다, 꽥. 별 창문? 별 창문은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번 덕이를 위해서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별은 그릴 수 있죠? 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이 면에서 별을 그리려면요, 항상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평행사변형, 그걸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럼 이렇게 투시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상 내용이 어려울 때는 큰 도형으로 봐주세요. 평행사변형. 여기에 별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별창문. 별창문을 만들면 어떨까? 실제로 본 적이 없네요. 빛날 것 같다, 꽥. 오, 그렇겠다. 진짜 빛이 막 날 수도 있겠네. 선생님도 별창문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별창문. 여기에 똑같이 두께가 있어야겠죠, 우리 친구들. 아무리 예쁜 창문이어도 두께가 없으면 무너지겠죠. 두께를 예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에도 1 더하기 1 창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짠짠짠. 우와, 난생 처음 보는 창문이 됐어요. 예쁜데요? 여기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린 김에 벽돌도 한번 선생님 세워볼게요. 짠짠짠. 선생님은 큼직큼직한 벽돌이 좋더라고요. 짠짠짠. 자, 이번에는 우리 지붕을 한번 데코레이션 해볼 건데요. 덕이 혹시 지붕은 어떤 지붕이 좋아요? 기와집이 좋다, 꽥. 아, 기와집. 기와집 우리 친구들은 본 적 있어요? 덕이는 기와집을 어디서 봤지?
할머니네 집에서 봤다꽤. 아, 할머니 집에서 그 예스러운 기와의 느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구나. 자, 그럼 똑같아요. 기와도 우리 친구들 도형 어떤 도형으로 생겼죠? 똑같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평행사변형, 그걸 중심으로 끝에만 곡선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기와의 특징은 평행사변형인 동시에 끝에가 약간 동그스름하게 곡선으로 되어져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덕이는 기와 지붕이 왜 멋졌어요? 별 이유는 없다꽤. 그냥 멋있었어. 좋았구나. 그냥 뭔가 멋있다고 느껴졌구나. 맞아요. 옛날 것들은 굉장히 그 자체로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덕이를 위한 멋진 할머니네 집 같은 지붕을 선생님이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와 지붕을 그릴 때도 끝처리가 곡선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평행한 듯이 같이 가줘야 돼요. 위에 기와장과 마찬가지로. 너무 자유분방하게 곡선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어색하겠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지붕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선생님이 계속 줄곧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든 큰 도형으로, 기본적인 도형으로 생각해서 표현하라고 이야기해 준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멋진 기와 지붕이 됐어요. 어때? 덕이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꽤. 이야, 이제 지붕이랑 멋진 별 모양 창문도 만들어졌고 이제 벽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직 덕이가 외로움을 안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데 뭘 더 넣으면 좋을까? 벽에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꽤. 아, 진짜 꽃을 좀 달아주면 덕이의 마음 더 평온해지고 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겠다. 그쵸? 그렇다꽤. 좋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덕이를 위해서 여기에 멋진 벽걸이형 화분을 한번 걸어볼게요. 벽걸이형 화분도요, 우리 친구들 큰 도형으로 봐야 돼요. 동그란 형태의 화분을 그려도 되고요. 길쭉한, 마찬가지로 직육면체 모양이 돼도 돼요. 선생님은 약간 넙죽한 밥그릇 같은 모양의 화분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밥그릇을 커다랗게 확대했다고 생각하고 그려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확한 형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의 선이 더 자유롭고 예쁜 거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꽃을 그릴 때도요, 멀리 있는 꽃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그릴 필요 없어요.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면 오히려 집이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약간 도형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떤 꽃의 형상, 느낌만 줘도 되겠죠. 그래야지 더 자연스럽게 멀리 꽃이 매달려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분홍색도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여러 가지 톤의 사인펜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재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떤 재료에 한정을 짓기보다는 때로는 색연필을 써도 되고요. 사인펜을 써도 되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다루기 쉬운 재료, 너무 어렵고 부대끼는 재료보다는 쉬운 재료들로 간편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친구들은 재료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아도 되는 나이 같아요. 오히려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쁜 꽃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약간 무슨 케이크 같기도 하네요. 꽃을 많이 그렸더니. 이번에는 선생님이 예쁜
잎사귀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잎사귀도 짠짠짠. 잎사귀는 약간 어떤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형으로 치면 삼각형도 아닌 것이,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약간 곡선적인 어떤 부채 모양 같기도 하고, 그죠? 뭔가 넓적하고 펼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잎사귀를 그릴 때도 뭔가 좀 다양한 톤의 연두빛이나 초록색을 얹어주면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사인펜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진한 잎사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나 예술가들도 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대단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더 멋진 아티스트, 화가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해나가 봐요. 연두빛 잎사귀를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봄 오는 느낌이 막 나네요. 다양하게 이렇게 진한 색과 연한 색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고리가 없으니까 뚝 하고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예쁜 고리를 걸어볼 건데요. 고리는 도형으로 치면 어떤 모양이죠? 약간 이렇게 물음표 모양 같지 않아요? 물음표 모양처럼 선생님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짠짠짠. 이야, 물음표 모양 고리를 다니까 되게 안정적이어 보이네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고양이가 와서 괴롭혀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야, 예쁘다. 어때, 덕이야? 멋있다, 꽤. 정말 마음에 들어? 자, 이번에는 꽃도 우리 달았는데 이쪽에 창고 쪽이 좀 심심한데 거기에는 뭘 할 수 없을까? 잘 모르겠다, 꽤. 잘 모르겠다, 꽤. 그렇다면 혹시 벽돌 중에 인상적이게 본 적이 있어요? 예쁜 벽돌? 빨간 벽돌밖에 모르겠다, 꽤. 빨간 벽돌? 그거 좋네요. 빨간 벽돌도 한번 우리 표현해볼까요? 이쪽만 한번 색칠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빨간 벽돌도 도형으로 치면 아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평행사변형이에요. 이 면에 맞춰서 투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쪽은 멀리 있는 벽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쌓여 있을 수 있겠죠. 각각 벽마다 내가 개성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 유명한 건축가들도 다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요. 짠짠짠. 진짜 이쪽에 빨간 벽돌을 달면 예쁘겠다. 요만큼 한번 쌓아볼게요. 아래쪽으로 선을 그릴 때도 똑같겠죠. 직선을 수직 수평 이 벽에 맞추어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똑같아요. 원리는 항상. 그런데 우리 덕이가 예쁜 빨간 벽돌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 파스텔을 한번 써볼게요. 파스텔은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손쉬운 재료예요. 그래서 넓은 면을 힘을 들이지 않고 예쁜 맑은 순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적합한 재료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슬쩍슬쩍 칠해주고요. 비벼주면 빨간 면이 넓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선이 경계가 너무 사라졌을 때는요, 좀 한 번 더 연필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스텔 위에는요, 사인펜은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재료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파스텔은 가루로 되어 있고
사인펜은 물 성분이에요. 수성이에요. 그래서 가루 위에 물로 된 사인펜을 쓰게 되면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재료만 상해요. 그래서 파스텔과 조금 어울리는 재료는 그 위에 연필로 이렇게 한 번 더 잡아주면 조금 이런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하겠죠. 집의 형상이 거의 나왔어요. 무슨 멋진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 덕이를 위해서 지어준 집 같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중요한 걸 해볼 건데 벽을 한번 칠해볼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재료를 소개해줬죠? 파스텔이 우리 친구들이 다루기에 왜 편하고 좋은가. 아직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서 수채화나 뭐 대생이나 이런 조금 물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깊이감을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하다가 너무나 많이 지치는 것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표현을 자꾸 해보는 걸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파스텔은 깨끗하게 이렇게 가루만 더럽지 않게 잘 털어내고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살살 비벼주면 굉장히 쉽게 색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덕이가 좋아하는 덕이랑 똑같이 생긴 이 노란색으로 한번 선생님이 예쁜 주택의 집을 색칠해볼게요. 어머, 노란색을 이렇게 칠하니까 기분이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다. 진짜로. 외롭지 않은데요, 이 집은? 이야, 여기도 중요한 노란 벽을 칠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꿀팁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되게 지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냐면 내가 면적을 여러 가지를 많이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해야 돼? 여기서부터 아이 지겨워 안 해!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려면요. 내가 이 노란색을 집었을 때요. 칠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채워주세요. 노란색으로 먼저 다 채우고 그 다음 칸을 또 빨간색으로 다 채우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금방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을 집었으니까요. 여러 군데를 다 칠해볼게요. 이쪽에도 노랗게 칠하면 선생님이 예쁠 것 같아요. 통일감이 들면서 뭔가 디자인적이죠. 이 노란색이 여기도 어울릴 것 같네. 짠짠짠. 그리고 또 노란색.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도 샤샤샤샤샤 채워주었습니다. 자, 이제 내 손가락이 깨끗한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살살살살 가루를 제거해 볼게요. 와, 어때요? 너무너무나 깨끗한 색깔이 나오고 있죠? 파스텔 톤을 올렸을 때 뭔가 꾸정색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손 안 닦은 거예요. 지저분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한 색깔을 내고 있죠. 자, 어때요? 예뻐졌죠? 잠깐만. 오케이. 지우개가 떨어졌어. 쏘리. 여기 뒤에 있네요. 어딨지? 그 의자 밑에. 다시 거기서부터 갈게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요 정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됐나요? 이제 해도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다 채웠는데요. 노란색하고 조금 친한 친구 중에 약간 다른 색깔이 있죠. 주황색도 같이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들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색깔을 다 칠해주세요. 그래야지 쉽고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주황색 벽을 이쪽 아래 칸에다가 칠하면 뭔가 화사해 보일 것 같아요. 집의 디자인이 우중충하지 않고 뭔가 좀 약간 상승감이 들면서 샤샤샥 샤샤샥 샤샤샥. 와, 어떤 무슨 유럽의 멋진 집 같네요. 예쁜데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한 칸 한 칸 띄어서 콩콩콩 칠해볼게요. 한 칸 칠하고 또 한 칸 띄고,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나오겠죠.
시간보다는 약간 변화가 일어나면서 되게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의 벽돌이 될 것 같아요. 자, 파스텔은요 조금 칸이 넘어가도 살짝살짝 지우개로 지우면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추천해주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너무 겁을 먹어서 얘를 너무 살살 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그렇게 예쁘게 올라오지 않아요. 가루가 많이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씩씩하게 진하게 칠해주세요. 비빌 때도 너무 가루가 다 사라질 정도로 비비면 안 되고요. 살살살살 색감이 남아있는 정도로만 비벼주셔야 합니다. 자, 예쁘네요. 예쁘고 화사한 주황색 벽돌이 됐네요. 여기에 선생님이 한번 조금 파격적으로 약간 많이 다른 색깔을 올려볼 거예요. 주황색하고 파란색이 은근히 좀 리듬감이 있으면서 되게 강렬한 대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손도 이렇게 한번 지우개에 이렇게 닦았어요. 묻어나지 않게. 이번에 파란색으로 여기에 올려볼게요. 샤샤샥. 오, 집이 입체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파스텔 소리가 되게 기분이 좋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이걸 하고 있으면? 덕이는 파스텔 써본 적 있니? 써본 적 있다 꽤. 오, 학교에서 혹시 준비물로 가져갔었나? 그렇다 꽤. 아, 그랬구나. 파스텔로 덕이는 뭘 그려봤어요, 옛날에? 꽃을 그려봤다 꽤. 아, 그랬구나. 맞아요. 꽃도 파스텔로 그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예요. 장미꽃이나 어떤 벚꽃이나 이런 좀 아롱아롱한 그런 꽃들을 파스텔로 그려주면 굉장히 좀 낭만적인 그림이 나와요. 파란색도 조금 더 선명하게 올려줘도 되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미술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파스텔을 쓸 때 중색이 되면요, 꾸정색이 나와요. 주황색을 내가 칠한 위에다가 파란색을 덮으면 기분이 안 좋은 색깔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색의 원리를 잘 이해하려면 파란 칸은 파란 칸만, 주황색은 주황색만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그 위에다가 다시 올리지는 않는 걸로. 그것만 신경을 써주면 그림을 망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 예쁘네요. 발색이 혹시 좀 아쉬울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밝은 톤이 나오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덕이가 꿈꾸는 집이 완성됐어요. 덕이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다 꽤. 와, 다행이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덕이처럼 내가 지금 집이 외롭고 좀 심심하고 나중에는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원하는 색깔로 칠해도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알려줬던 평행사변형, 지붕, 직선, 곡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완성을 잘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중요한 거 이야기해 줄게요. 항상 어떤 그림을 그렸던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하단에 그림의 아래쪽에 여기 보이죠? 여기다가 꼭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꼭 써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 이름에 사인을 했어요. 연슈슈 사인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덕이, 그러면 덕이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의 날짜를 꼭 써주세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오늘만 살 게 아니죠. 나중에 20대가 되고 또 선생님처럼 30살이 넘기도 하고 나중에 막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내 그림이 더 좋아 보이려면요. 반드시 그때 나의 나이와 연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름과 날짜 쓰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덕이가 이 그림을 가져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보여줄 건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때 반드시 칭찬을 해주고 많이 인정해주세요. 너무 멋지다. 덕이야, 이건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많이 적극적인 반응을 해줄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두뇌 발달도 잘 되고 표현도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덕이도 외로움도 극복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배우니까 나도 그릴 수 있을 것만 같다 꽤. 이제 맨날 혼자 시간 보내면서 잠만 자고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고 이렇게 시간 안 보내도 될 것 같다 꽤. 이제 나도 그릴 수 있고 부모님한테 이제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꽤. 너희들도 이제 연신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집을 그려보자 꽤. 다음에 보자 꾀꾀.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집 그리기 배웠죠?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는 공간감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공간감을 어렵지만 표현하려면 오늘 말했던 평행사변형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도형, 어려운 도형이든 가장 쉬운 동그라미, 직선, 곡선, 평행사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면서 디자인하세요. 오늘 덕이처럼 예쁜 컬러풀한 주택을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과일 모양 집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건 토마토 집이네요.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런 다락방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별이 막 보이는 창문도 있는 이렇게 계단을 콩콩콩콩콩콩콩콩 올라가면 예쁜 2층 침대도 있는 이런 꿈 같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살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어떤 집이죠?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평행사변형 지붕이 짠짠짠짠 올라가서 예쁜 기와집이 산 꼭대기에 있는 집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나 혼자만의 하늘을 바라보고 싶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사실 좀 이렇게 삭막하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파트의 표정을 한번 그려봤어요. 각자 살고 있는 내용과 마음도 다 다르니까 화날 때도 있고 이렇게 빼고할 때도 있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쳐다보는 아파트도 있고요. 재밌죠?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아파트를 그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똑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던 직선, 평행사변형, 직면체 투식. 오늘 배운 공간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선생님이 더 심도 있게 알려줄게요.